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겼으니 참 오래도 살았지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 속에 말입니다. 내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부귀영화와 몰락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진리가 하나 있더군요. 젊었을 때의 가난은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지만 쉰이 넘고 예순이 되어 찾아오는 빈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이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과 복은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먼지가 쌓인 곳에는 절대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나무와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굽니다. 그래야만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그 낙엽을 움켜쥐려 합니다. 이미 다 써버린 젊음의 흔적들, 이제는 필요 없는 욕심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낡은 물건들을 집안 가득 채워두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물건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 없는 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 공간이 죽은 물건들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돈의 기운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불행한 노년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을 쓰레기로 채우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집안에 쌓인 먼지와 잡동사니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영혼이 정체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쉰이 넘었다면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과 빈곤이라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여러분의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곳,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한자리가 어디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곳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통장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노년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집안의 그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실이나 현관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짜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 그리고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창고와 구석진 수납장입니다. 흔히들 나중에 쓸 데가 있겠지 하며 물건을 쌓아두는 그곳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참 근검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그 미덕이 지나쳐 집착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됩니다. 특히
신살이 넘어서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혹은 옷장 깊숙한 곳에 5년,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짓누르는 무거운 어깨이 됩니다. 왜 창고와 구석진 공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기운이 잘 소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재물이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한 곳에 정체되면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 찬 낡은 가전제품, 유행 지난 옷가지들, 깨진 그릇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죽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꽤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상하게도 가세가 기울고 몸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으리으리한 거실과는 대조적으로 방 하나가 아예 창고처럼 변해 있었는데 그 안에는 20년 전 사업할 때 쓰던 서류더미와 고장난 기계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더군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라고 믿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권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비워내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생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그가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들을 정리했을 때 신기하게도 막혔던 재산 문제가 풀리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비움으로써 비로소 내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기운이 숨쉴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태가 진짜 빈곤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나중에 고생할지 몰라 라는 공포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은 그런 공포를 가진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확인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범인입니다. 그곳에 먼지가 쌓일수록 당신의 운세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노년의 풍요로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에서 결정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은 절대 큰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어두운 공간을 비우고 햇볕이 들게 하십시오. 공기가 통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진정한 재물운이 그 빈자리를 채우러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속에서 지켜본 결과 노년에 이르러서도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 절절매는 아까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가난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의 뿌리가 바로 결핍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온 우주에 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것을 다시 가질 능력이 없을 거야. 내 미래는 불안하고 부족할 거야. 라고 말이죠. 스스로를 미래에 가난해질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함을 걱정하며 낡은 것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돈이 어찌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까? 노년의 가난은
돈의 액수보다 마음의 옹졸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고 강연을 다니며 만난 수많은 노인 중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던 분들은 하나같이 손이 가벼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지갑을 열 줄 알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이웃에게 나누거나 미련 없이 정리할 줄 알았지요. 반면 통장의 숫자는 가득해도 낡은 옷 한 벌 버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들은 늘 고독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정치인이 많고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 돌 때 받은 거야. 이건 남편이 처음 사준 거야 하며 수십 년 된 물건들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억은 물건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요. 도구가 제 기능을 잃었는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추억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과거의 짐 아래 가두는 행동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겪는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떠난 빈방을 잡동사니로 채우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쇼핑이나 수집으로 달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공간은 결국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들어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비싼 값에 산 것들인데 버리려니 너무 아깝습니다. 죄 짓는 기분도 들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물건을 보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당신의 시간이 훨씬 더 비싸고 귀합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고물 같은 물건들을 관리하고 걱정하는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노후의 풍요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비우는 연습은 곧 나를 믿는 연습입니다. 이것을 버려도 내 인생은 여전히 풍성할 것이다. 나는 언제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불러들일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당당한 태도가 기운을 바꾸고 그 바뀐 기운이 끊겼던 재물운을 다시 이어줍니다. 인색함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물건에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해지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들면은 운명도 함께 쪼그라드는 법입니다. 낡은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과거의 낡은 조각들을 붙잡느라 꽉 쥐어져 있다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담을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비우십시오. 아까워하는 그 마음부터 먼저 비워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헤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몸에 밴 습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낡은 찌꺼기들을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빈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더군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대접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는 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납니다. 50세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입은 닫고 지갑은 적당히 열 줄 아는 여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한 태도에서 뿜어져 나올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안의 정체된 공기를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딱 한 가지만 버려보십시오. 거창하게 대청소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구멍난 양말 한 켤레, 내일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봉지, 그 다음 날은 읽지 않는 낡은 잡지 한 권, 그렇게 매일 하나씩 과거를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위가 반복되면은 뇌는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말이죠. 특히 여러분이 타인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마다 맞서 싸우거나 마음속에 원망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존벌레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영혼이구나 하고 허허롭게 웃어 넘기십시오. 그 평온한 마음가짐이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지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지출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빈곤 중 가장 비참한 것은 건강 가난입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질 낮은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픈데도 참고 버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몸은 영혼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복도 다 쏟아지고 맙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숲길을 걷고 제철에 건강한 음식을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도 귀한 대접을 해주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있음을 즐기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오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고결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깊이 있는 고독 속에서 창조적인 영감과 삶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50세 이후의 삶은 군더더기를 빼내는 조각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인맥, 쓸데없는 걱정, 집안 구석의 잡동사니를 비워낼수록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늘이 준비한 노년의 참된 평안과 풍요가 깃들 것입니다. 어느덧 저와 나눈 대화의 끝자락에 와 있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노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교수님, 당장 먹고 살 돈이 걱정인데 어떻게 비우기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노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짐을 정리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행지에 가져갔던 물건들을 하나 둘 내려놓아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법이죠. 끝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가려 한다면 그 무게 때문에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노후를 감상할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은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지혜도 사랑도 내 안에만 가두어두면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이상하게도 내 안은 더 큰 평온과 풍요로 채워지더군요. 돈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 꽉 움켜쥐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또는 자신을 통해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집안의 구석진 공간, 그곳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덧칠해진 욕심과 미련을 닦아내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잡동사니를 비워낸 그 깨끗한 공간에 창을 열고 맑은 바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감사라는 마음을 채워 넣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며 나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연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타인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단순해진 나의 공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고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축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0세, 6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불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십시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신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평온함,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그 신비로운 기쁨을 꼭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잘 정돈된 정원처럼 평화롭고 저녁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